드라세나의 경험이 참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걸 이겨내는 미친 호기심이라고 해야 하나? 네이버 쇼핑에서 블로커즈 피오레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고 나는 못 사겠거든. 이 서브 유닛의 이름은 코멧이다. 절대로 의 PB 브랜드가 아니다. 두 번째 블로커즈 캣이다. 드라세나의 경험이 참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걸 이겨내는 미친 호기심이라고 해야 하나? 그래서 하나 더 모셔봤다. 두께는 어림잡아 손바닥 반절 정도? 아니지. 케이스 높이는 10cm. 전문가 냄새. 들고 있어. 메인 소체인 코스모스의 모습과 서브 유닛인 코멧의 모습을 볼 수 있다. 어우, 서브 유닛 진짜 컨셉이 우주복이라 헤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런너가 하얗다. 뭐 컨셉도 컨셉이겠지만 코토와 같은 색 분할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. 얼굴 파츠는 4종류, 일반 손 파츠도 4종류. 하단의 검고 큰 손은 건틀렛용 손 파츠다. 데칼은 이번에도 표정만 있다. 이걸론 택도 없을 텐데 무슨 자신감인지. 마지막으로 설명서. 서브 유닛까지 있는 구성치고 설명서 페이지 수는 적당한 수준이다. 요 시퍼런 무장들은 도대체 뭐래? 모르겠다. 조립이다. 유일하게 색을 볼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 싶은 헤드 조립 파트. 얼굴 파츠를 잠시 살펴볼까? 윙크하며 웃는 표정, 살짝 미소 짓는 표정, 불만 있는 표정, 상심하고 있는 표정. 조립은 두 번째 표정으로 하기로 했다. 헤드는 설계가 좀 특이할 뿐 조립이 복잡한 건 아니라 빠르게 끝. 머리 좌우의 저 커다란 접합선의 정체는 뭘까? 쇼컷 조다. 블로커즈 피오레 시리즈는 대부분 구매를 말리는 편인데 그래도 갖고 싶다면 아이리스 이후 제품을 구매하라고 조언하는 듯하다. 그 의견엔 나도 100% 동의하는데 거참 야래야래다제. 보크스 합의천국 온라인 스토어에 접속해서 피오레 시리즈를 출시일별로 정렬해보면 특정 제품을 기점으로 조형 퀄리티가 갑자기 변하는데 그 시작점이 아이리스란 제품이거든. 잡소리는 이만하고 상체의 관절 고정력은 나쁘지 않아서 좌우로 움직인다던가 앞뒤로 움직일 때 분해될 염려는 없다. 참으로 스무스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. 목관절은 어느 킷이건 어색하긴 하지만 피오레 시리즈의 어색함은 그 차원이 다르다. 보이는 것처럼 움직임은 괜찮은데 당기면 힘없이 쏙 빠지는 게 문제. 거기다 연지 소재라 조형 마무리가 아쉽다는 문제도 있다. 어깨는 참 특별히 어깨 구조를 따로 설계한 게 아니라서 어깨를 굽히는 등의 세밀한 동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. 골반도 관절 없이 배부터 쭉 이어지는 구조. 관절을 내어주고 쉐입을 얻은 건가? 개인적 기준으론 조형이 나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. 코스모스는 다행히도 아이리스 이후에 발매된 퀴시다. 그 말인즉슨 조립 편의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나마 괜찮은 조형미를 얻을 수 있는 kit이란 얘기다. 이쯤에서 도대체 아이리스는 어떻게 생긴 kit이며 아이리스 이전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나 하는 호기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한다. 네이버 쇼핑에서 블로커즈 피오레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고 나는 못 사겠거든. 어디 보자. 허벅지 분절로 가동성을 확보했지만 부품을 잡아주는 힘도 약하고 이격도 매우 심한 편이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준다. 무릎은 보이는 것처럼 다른 킷과 크게 다르지 않다. 타 회사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좀 더 얇고 라인의 곡선이 잘 살아있다는 점. 코토부키아의 루미티아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포지션이라 할 수 있겠다. 소체가 하얗다 보니 유독 십자 형태의 소켓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봐도 적응이 안 된다. 종아리도 이렇게 아래쪽이 분절돼 있고 발목 움직임도 뭐 평범한 편이다. 회사를 불문하고 하찮은 움직임의 앞꿈치 관절.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허전한 게 이 앞꿈치 관절이다. 다음엔 팔을 보도록 할까? 블로커즈 제품군은 팔에도 이중 관절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가동성은 좋지만 조형면에선 확실히 아쉬움을 남기지. 그나저나 저 십자 플러그는 정말 더럽게 크고 더럽게 잘 보이네. 아래팔은 분절돼 있고 팔목 소리 안 나는 킷은 없는 건가? 나중에 알았는데 아래팔은 의미가 없는 거였다. 어허, 거참. 자꾸 왜 이러는겨? 이게 없었구나.
일단 기본 소체는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조금 남았다. 목이 굉장히 어색한데 그건 이렇게 커버한다. 지난 드라세나도 이번 코스모스도 그렇고 목 부분의 조형과 구조는 굉장히 조악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커버하는 듯 보인다. 영리하다고 해야 하나? 모르겠다. 코스모스의 비율은 확실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. 다만 머리가 좀 크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다. 뭔가 어릴 적 한참 좋아했던 에반게리온의 레이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, 드라세나는 엉덩이 조형이 좀 과했었는데 코스모스는 다행히도 균형이 잘 맞는 느낌이다. 휴, 골반에서 허벅지로 떨어지는 라인은 좀 부자연스러운 편인데 너무 눈에 거슬리는 편도 아닌 것 같아 딱히 불만은 없다. 자, 그럼 이제 서브 유닛을 만들어 볼까? 서브 유닛의 한 편을 더 할애하긴 싫어서 약간의 선조립을 시전했다. 아참, 이 서브 유닛의 이름은 코멧이다. 절대로 의 PB 브랜드가 아니다. 왠지 나쁘지 않다? 서브 유닛 치고는 관절도 만들어놔서 소체 못지않은 움직임이 가능하다. 숄더 가드 부분도 팔의 움직임을 고려해 설계되었고 90도 정도의 각도이지만 팔도 접을 수 있다. 프레임 구조인데 가동 반경이 90도밖에 안 되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뭔가 하찮은 길이의 다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절을 숨겨두었다. 어째 코스모스보다 코멧에 더 진심이 느껴진다. 기분 탓일까? 자,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난 줄 알았다면 경기도 오산이다. 이제 전체 무장 모드 가야지. 코스모스의 전체 무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코멧을 분해해야 한다. 그 외에도 이런저런 파츠가 꽤 있고 분해 조립은 귀찮은 편이지만 무장의 설계 자체는 억지가 느껴지지 않아 좋았다. 정말 몸통만 남기고 모조리 분해되는 코멧. 코스모스 전체 무장 완료. 진짜 끝. 디스플레이 들어가자. 일단 하나 까고 들어갈 게 있는데 이것도 전용 스탠드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다. 타사 스탠드와 호환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4mm 소켓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액션 베이스에 5mm 핀을 사포로 갈아내야 했다. 13,000원짜리 스탠드를 직구할 순 없었거든.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와 기믹들, 생각보다 귀여운 모습의 서브 유닛 코멧이 더해져 다양한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. 솔직히 드라세나는 좀 실망했는데 코스모스는 스탠드가 없다는 것만 빼면 한 번쯤은 조립해봐도 좋은 킷이 아닐까 싶다. 직구 성공이다.